최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크게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금제 인상 이후 첫 실적 발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인상이 됐죠. 한국에서는 이제 11월 달부터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마이너스 20만이 1%도 안 되는 정말 작은 퍼센트죠. 이게 왜 지금 난리가 났느냐? 가입자 감소가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입자가 감소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0년 만에 가입자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경쟁자들이 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게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미 빠진 기업들도 몇 개 있고,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27.1%까지 그러니까 턱 밑까지 쫓아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점유율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각 OTT들이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요것을 살펴볼 건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이렇게 떨어졌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 하락했고, 애플 TV 플러스가 1% 상향, 그다음에 피코크라고 작년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OTT가 있습니다. 이제 5% 넘게 차지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HBO 맥스가 거의 한 4배 가까운 점유율 성장을 보여주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이제 다른 OTT들이 지금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OTT들,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나 디즈니 플러스, 훌루 같은 경우도 새로운 OTT인 이제 애플 TV 플러스나 이제 피코크, 뭐 HBO 맥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이런 데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눠 갖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넷플릭스도 보고 HBO 맥스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미국 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 4개씩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케이블 가입자보다 OTT 가입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여러모로 OTT가 대세인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처음으로 가입자 수 하락을 맞이하면서 이것이 넷플릭스의 위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주가가 아주 그냥 떡락을 했죠. 이렇게 폭포마냥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한 날인데, 요 날을 기준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주가가 하락했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시청 시간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시간의 콘텐츠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넷플릭스로 봤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시청 지속 시간은 오히려 늘었다. 유튜브는 줄고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유튜브가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가입자 수가 하락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나 저의 생각들을 좀 덧붙여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금제 인상. 이게 액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로 보이죠. 10월부터 기존에 이제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30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거, 요거 폐지됐고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한국은 11월 달에 가격이 인상이 됐고, 그래서 요금제 인상 때문에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기존에 있던 가입자들도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집콕 현상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죠. 근데 이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면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그래프랑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것인데, 그 그래프의 상승폭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밖으로 나가니까 넷플릭스를 볼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놀면 되는데 굳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 이유가 뭐가 있냐, 라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걸 해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 철수, 이게 또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사업을 철수하고 있죠. 넷플릭스도 그랬고, 그래서 기존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7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입자 수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총 가입자 수가 이제 20만이 빠진 건데, 근데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50만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넷플릭스가 얘기하기를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는 50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넷플릭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콘텐츠의 이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콘텐츠들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픽사, 20세기 폭스, 뭐 ABC 방송국이죠. 방송국에 있던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들이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넷플릭스에 있던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HBO 맥스, 이제 워너브라더스와 카툰 네트워크, 그다음에 DC 코믹스,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CBS와 이제 니켈로디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피코크 이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작품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를 큰 덩어리들인데, 이 덩어리들이 지금 각자 자기네 장사하겠다고 기존에 그 팔던 가게에서 다 물건들 빼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는 컨텐츠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수가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그냥 무작정 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 계정 차단이라는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지금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이런 데서 이제 시범 운행 중이고요. 한 계정당 한 $2 정도 내면은 최대 2명까지 추가로 이용 가능하도록 이제 요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한국에서도 공유 계정 차단을 이제 시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고, 아마 계정 공유에서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과연 차단이 되면 가입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넷플릭스도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광고 요금제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얘기를 하기를 소비자의 니즈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요금제를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광고 요금제가 뭐냐? 광고를 본 후에 콘텐츠를 시청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 요금제를 좀 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싸게,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돈이 적게 해서라도 콘텐츠를 볼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광고를 안 보는 걸 원하는데, 어떤 영화 장면들이 이제 궁금해서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있으면은 광고를 굉장히 여러 번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광고 요금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보통 한 1분, 뭐 길면 2분까지 광고를 붙여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만약에 한다면 앞에 광고를 얼마나 붙일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광고 요금제가 직접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넷플릭스의 전망은 어떨 것 같냐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HBO Max가 한국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마 HBO Max가 또 출시가 되면 디즈니 플러스만큼의 반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만든 피코크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 런칭 1년 만에 점유율 5%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컨텐츠가 지금 엄청나죠. 계속 연재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쌓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컨텐츠가 공급되는 속도가 빨라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찾는 분들한테는 애플 TV 플러스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 넷플릭스가 이제 가지고 있던 강점들이 뭐 국내 개봉하고 있는 뭐 여러 영화나 해외 개봉했던 영화들을 한 곳에 모아볼 수 있다, 요게 장점이었는데, 회사들이 각자의 OTT를 만들면서 모아본다는 그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넷플릭스도 오리지널 콘텐츠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쿠팡 플레이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령별로 어떤 OTT를 사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대 불문하고 넷플릭스가 1위를 달리고 있고, 10대, 20대에서는 TV, 아무래도 TVN이나 이런 CJ 계열 컨텐츠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공중파를 토대로 운행되는 OTT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 플레이가 이제 4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왓챠가 없어요. 10대에 하나 있는데, 왓챠가 요즘에 어렵다고 하는데 문 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SNL과 어느 날 이후에 그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보다 쿠팡 플레이가 조금 이용자 순위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로켓 와우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딸려오기 때문에 가입자 수로만 보면 약간 뻥튀기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에 이제 쿠팡 플레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SNL이 19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0대 친구들은 못 보니까 아마 순위권 안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세대는 볼 수가 있으니까 쿠팡 플레이가 이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이 앱을 얼마나 이용하냐,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률에서는 확실히 넷플릭스나 왓챠, 그러니까 왓챠는 확실히 소수의 그 충성 고객들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용은 많이 하고 있으나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넷플릭스가 아직까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월 평균 이 앱을 얼마나 사용하냐를
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공중파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드라마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시청 시간이 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넷플릭스는 아직 공개 예정인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거 한국 콘텐츠만 봤을 때 이 정도라면은 글로벌까지로 가면은 지금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콘텐츠를 많이 뽑아내고 있죠. 각 국가별로 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콘텐츠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콘텐츠 공급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가입자 수도 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시장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넷플릭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로벌로 보면 콘텐츠가 중요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 OTT 같은 경우는 지금 콘텐츠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제발 좀 UI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UI 면에서 확실히 넷플릭스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그 해외 OTT들도 뭐 깔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티빙 같은 경우는 앱이 굉장히 느려요. 시청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는 국내 OTT 회사들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